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1번 문제가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새 서식을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이제 3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 그거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세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내가 이제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크기 조정 좀 해서 같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자료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A의 1번 셀에 보게 되면 이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입력해야 되는 그 데이터는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 셀까지 내가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상품 코드부터 시작해서 상품명이다, 일정이다, 최소 출발 인원, 예약 인원, 예약률하고 이 제목을 이제 먼저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A의 4번 셀로 이제 이동해서 상품 코드를 전부 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할 거예요. 이 상품 코드를 이제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하고 나면 이 위치에 이제 있겠죠. 그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입력을 이제 해줄 겁니다. 그리고 동유럽 2국까지 이제 입력하고 나면 세일 포인터가 그때 이 위치에 있겠죠. 그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일정에 대한 이 내용들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이제 입력해주고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하고 나면 이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제 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을 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예약 인원 이 내용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예약률 얘네들을 이제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모두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에는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입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옆으로 이제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 입력해야죠. 그리고 얘 입력해야죠. 그리고 얘 입력하다가 숫자 입력하고 또 숫자 입력하고 또 그 아래줄로 내려가서 문자 숫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해야 된다고요. 그거보다 문자는 문자들끼리 문자 쭉 이제 입력하고 숫자는 숫자끼리 또 쭉쭉쭉 이제 입력하는 그 방식이 가장 빠른 그 방법이에요.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그 방법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입력하면 됐지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그 방법이라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특히 영어가 만약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영어들을 쭉 보셔야 돼요. 이 영어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키보드 상태를 그냥 소문자로 놓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대문자다. 그러면 키보드 상태를 대문자로 바꿔놓고 입력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이제 입력하면 되지만 이학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2%까지 입력해야 돼? 아니면 숫자만 입력해야 돼? 그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럴 때는 이 F의 4번 셀 있죠? F의 4번 셀에 가서 이 영역이요. 예약률에 들어가는 이 영역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약률이 들어가는 그 범위가 F4번부터 시작해서 F9번 그 영역에다가 예약률을 이제 입력하는 거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해서 우리 이제 F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F의 9번 이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설정해 보면 이곳에는 이미 표시 형식이 100분위로 설정이 이미 되어 있다고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그냥 106이다, 84다, 107이다 하고 숫자 값만 이제 입력해 주면 이곳에 알아서 퍼센트 기호가 자동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해서 1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는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따로 표시 형식 같은 거 따로 이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이런 표시 형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냥 데이터만
알아서 이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 특히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전부 다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띄어쓰기 똑같이 이제 해가면서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상품 코드요. 상품 코드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상품명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오른쪽 그리고 일정 오른쪽 그리고 최소 출발 인원이요. 출발 인원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예약 인원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예약률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A의 4번 셀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상품 코드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입력할 거라고요. 여기다가 MK865 엔터 그리고 HS904 엔터 그리고 PA217 엔터 그 다음에 RE636 엔터 그 다음에 GC820 엔터 그리고 TY379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상품명은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할 거라고요. 해서 여기다가 이탈리아 일주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리스 일주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고 영국 일주 이렇게 쓰고 위로 이제 올라가고요. 서유럽 4국하고 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스페인 일주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고 동유럽 2국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7박 한 칸 띄고 91 그리고 엔터 8박 한 칸 띄고 11 엔터 그 다음에 14박 한 칸 띄고 15일 엔터 그 다음에 7박 한 칸 띄고 91 이렇게 쓰고 엔터 그리고 8박 한 칸 띄고 10일 이렇게 쓰고 엔터 10박 12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을 전부 다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입력할 거예요. 30이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고 35 위로 올라가고 35 위로 올라가고 30 위로 올라가고 25 위로 올라가고 35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37 엔터 21 엔터 32 엔터 22 엔터 41 엔터 34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113 이렇게 숫자만 쓰면 퍼센트가 알아서 붙는다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117 위로 올라가고 63 위로 올라가고 107 위로 올라가고 84 위로 올라가고 106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 바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왜? 요 1번 문제가 주어진 대로 그냥 자료만 입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입력하다가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탈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이라면 점수를 주겠어요? 그냥 얘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 문제인데 입력하다가 틀리면 점수가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해서 입력을 했으면 꼭 확인하라고요. 오타가 있나 없나 아니면 숫자 같은 거 혹시 잘못 쓴 게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제 입력할 때 여기 35도 있고 여기 35 여기 35가 있죠. 이런 똑같은 데이터는 복사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30 있고 30 있죠. 얘도 이제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8박 10일이다 8박 10일이다 그리고 7박 9일이다 7박 9일이다 똑같은 데이터 있어요. 이것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를 받자마자 어떤 거 복사할지 그걸 이제 파악하려면 그것도 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그랬어요.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각 2점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이 영역이 우리 이제 A1번부터 시작해서 G1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우리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우리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에 맞춤해 보게 되면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하면 될 거고요. 글꼴을 궁서체로 설정하래요. 글꼴은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18포인트로 하래요. 크기는 바로 옆에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될 거고요. 밑줄은 실선으로 지정해라. 밑줄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1번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까지 요만큼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 주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이제 클릭해 주고요. 글꼴은 궁서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궁서체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이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18포인트를 해라. 18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줄을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밑줄에 들어왔을 때 그냥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문제에서 실선으로 지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밑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4번부터 A8번이래요. A4번부터 A8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A의 9번부터 A의 10번 그러면 요 두 개 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11번, 12번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개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을 한꺼번에 블럭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첫 번째 영역을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 설정해주고 세 번째 영역까지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 이제 손 띄면 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각각 이렇게 이제 여러 셀로 되어 있던 게 한 칸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까지 끝났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부터 G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채우기 색깔을 글자 색이 아니라 채우기 색이에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중에 노란색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색을 바꿔주면 되죠. 해서 채우기색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표준색 중에 노랑이 지금 이 위치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C의 4번에서 C의 12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만큼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은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는데 표시 형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일단 블럭 설정을 먼저 해주고 간단한 날짜 이런 거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날짜 이곳에 왔을 때 형식이 이미 만들어진 게 이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래요. 여기서 간단한 날짜가 뭐지? 간단한 날짜가 없네요. 해서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간단한 날짜 이런 걸 지정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이곳에 우리 이제 표시 형식에 날짜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데 이곳에 보게 되면 일반이다, 숫자다, 통하다, 회계다, 간단한 날짜다, 자세한 날짜다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간단한 날짜라는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를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간단한 날짜는 도구 모음에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3번 끝났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12번이요. 2의 4번부터 2의 12번이 지금 판매가가 들어있는 이 영역이죠. 그리고 G의 4번부터 G의 12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G의 4번부터 G의 12번은 판매 총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이요. 이 두 개의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그거 이제 붙이래요.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원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하래요. 표시의 예를 보니까 1, 2, 3, 4, 5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이렇게 이제 붙여서 표시하고 그 뒤에 원이라는 글자까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으로 이제 표시하고 그 뒤에 원을 이제 붙이래요.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지정하는 그 방식은 샷, 샵샵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거나 아니면 샷, 샵샵 제로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죠. 얘랑 차이가 뭐예요?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으로 표시를 하냐 표시하지 않냐 그 차이요. 지금 여기서는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로 이제 써야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원이라는 그 문자도 표시해야 되니까 얘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4번부터 2의 12번 이 영역 첫 번째 영역 블록 설정하고요.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두 번째 영역 G의 4번부터 G의 12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 설정했으면 컨트롤 키 누르던 거 이제 손 띄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대로 들어간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한 다음에 여기 G 표준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일 때 우리가 샷, 샵샵 제로 요거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원이라는 그 글자를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전부 다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갔고요. 그 뒤에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도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셀 서식으로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A3에서 G12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이다 그러면 9분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G의 12번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만큼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일단은 싹 다 전체 블록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우리가 테두리를 변경할 때 여기서 바꿔도 되죠. 해서 이곳으로 찾아간 다음에 이곳에 모든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얘 한 번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A3번부터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먼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해주고 이곳은 아래쪽 이중 테두리 얘를 적용해서 표시하래요. 이것도 지금 이곳에서 바꿔줄 수가 있죠. 해서 테두리 얘를 이제 찍은 다음에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얘를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중 밑줄에 들어간 게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상공 마트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때 우리 문제를 보니까 A4번부터 F15번 영역에서 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A4번이다 그러면 제품명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F1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만큼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판매 금액이 있죠. 우리 판매 금액이라는 거는 FL의 판매 금액이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금액이 판매 금액 평균보다 큰 거 이제 찾으래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그냥 각각 이제 제품마다 판매 금액들만 있지 판매 금액의 평균은 따로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된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이제 평균 금액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에버리지 이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의 평균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판매 금액이 판매 금액 평균보다 큰 거 그 데이터를 찾아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요거를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 그거를 이제 작성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문제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해서 그때 이제 행 전체일 때 열 전체에다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때 식을 쓰는 게 조금 이제 다릅니다. 내가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조건식을 쓰겠죠. 그때 조건식에서 만약에 A의 1번 셀 주소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을 시킬 때는 앞에다가 우리 이제 열 머리글 앞에다가 달러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고요. 열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서식을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행 번호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조건식을 써줘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면 열 머리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더라. 근데 행 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행 번호는 계속 변한다고요. 내가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 지금 이만큼의 데이터를 범위로 설정할 거예요. 그때 열 머리글은 변하지 않게 달러를 붙였으니까 열 머리글은 이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판매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건데 그때 열 번호에 이렇게 이제 달러를 붙였으니까 판매 금액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F열 이 열에서만 비교를 하겠죠. 그때 행 번호에 이제 달러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가 평균 이상이야, 두 번째 이 데이터가 평균 이상이야, 얘가 이제 평균 이상이야, 얘가 이제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자동으로 변하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평균 이상인지 싹 다 이제 다 알아서 비교를 다 해준다고요. 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행 단위로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행 번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행 번호가 안 바뀌고 열 번호에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조건을 비교를 해준다고요. 그러다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 열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켜버리겠죠. 해서 문제에서 서식을 어디에다가 이제 적용시키는지 요걸 잘 보고 우리가 달러 기호를 잘 붙여야 돼요. 어디다가 이제 달러 붙이라고 문제에 써있다 안 써있다? 안 써있더라. 안 써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알아서 이제 달러 기호를 붙이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F15번까지 요만큼 문제 제시한 그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에 우리 이제 스타일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새 규칙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요 위에 보니까 규칙의 유형을 여기서 이제 선택하래요. 문제를 보면 지금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얘가 요 맨 밑에 있으니까 요 맨 밑에 거 얘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판매 금액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판매 금액의 평균이랑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평균값은 따로 없다 그랬죠. 해서 이 평균값은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판매 금액의 첫 번째 셀을 찍게 되면 지금처럼 달러 기호가 열 번호에 행 번호에 모두 다 이제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에서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이렇게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가 붙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크다라는 기호 여기다 이제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AVERAGE 에버리지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판매 금액의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에버리지로 우리가 요만큼의 범위를 전부 다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이 조건식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엑셀에다가 옮겨놓고 같이 다시 볼게요. 일단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이제 서식을 변경시키라고 서식을 이제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서식 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알아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하래요.
그러면 글자 색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으로 찾아온 다음에 표준색 중에 빨강 이곳에 있죠. 요 색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린 꼴 얘로 이제 지정하래요. 굵은 기울린 꼴이 지금 여기 있죠.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내가 조건을 이렇게 썼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미리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해서 지금 F4번 셀은 내가 요 셀, 이 판매 금액의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찍어준 거죠. 그리고 평균값을 이제 구할 때 F4번부터 F15번 해서 지금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럭 설정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시킬 거라 셀 주소를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인다 그랬어요. 해서 요 셀은 이렇게 열머리글 앞에만 달러를 붙였습니다. 근데 에버리지에는 열 번호가 됐든 행 번호가 됐든 전부 다 달러 기호를 제가 다 붙여놨죠. 이곳은 왜 전부 다 전체 달러 기호를 다 붙여주냐? 내가 평균값을 구할 때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평균값을 무조건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내가 지금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쓰더라도 앞에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행 번호에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평균보다 커 전부 다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셀 주소 이 행 번호가 바뀌면서 전부 다 물어본다고요.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판매 금액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물어보든 두 번째 칸에 이 판매 금액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물어보든 마지막 데이터가 평균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든 무조건 평균을 이제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 평균을 구하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평균값보다 큰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평균값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가 직접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지금 얘는 평균값보다 작아요. 그리고 얘네들도 보면 평균값보다 작죠. 그리고 얘네들도 평균값보다 작아요. 작아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서식 적용된 걸 보게 되면 지금 이 평균값보다 전부 다 큰 그 데이터가 맞죠. 그래서 평균값보다 큰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다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해놓고 평균을 이렇게 이제 따로 만약에 구했어요. 구해서 결과가 맞게 나왔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 셀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평균을 여기다 이제 구했다면 H열, I열 이렇게 내가 글씨 쓴 만큼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삭제를 땅 하고 눌러주면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나 옆에다가 이런 빈 셀에다가 뭔가를 썼다면 반드시 꼭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책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혼자서도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